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저의 20대와 30대 내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0대의 저의 투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경주마처럼 수익률만 쫓아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머문 지 20여 년이 가까운 2021년 문득 투자를 구체적인 목표 아래 저와 가족의 노후를 위해 장기 배당주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침 ISA 계좌를 가입해서 이 계좌에서 배당주 투자를 통해 노후를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반 후 저의 총 3단계 중 1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목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목표로 돌아가는 경험을 살면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저의 배당주 투자 기록을 공유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3단계 배당주 투자 이종표 중 첫 번째 단계를 이번 달에 달성하게 되어서 저의 2년 반 동안의 투자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길고 긴 투자의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배당주 투자로 노후 생활을 하는 3단계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1단계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투자 기록을 함께 알아본 후 이제부터 시작된 2단계, 3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ISA 계좌를 제 계좌와 아내 계좌 두 계좌를 나눠서 투자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SA 계좌는 현재 계좌당 연 2천만 원씩 총 1억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더 늘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당 최대 원금 1억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ISA 두 개의 계좌를 통해서 저는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에 대한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내에 꾸준히 주식 수량을 늘리면서 누적 배당금 1,000만 원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금을 늘리면서 주식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금은 매력적인 주가, 즉 싼 주가가 왔을 때 투입하면서 중간에 받는 배당금으로 다시 배당주를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균 월 100만 원의 배당금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 배당금으로 하면 1,200만 원이 되겠네요. 마지막 3단계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인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연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저의 목표 시점에는 평균 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고 당연히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연 4,50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 소득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국내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배당 소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오늘도 배당주 투자로 자산 증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4월 28일 예정된 KTNG 배당금을 받게 되면 2021년 9월부터 받은 누적 배당금이 1,083만 원이 됩니다. 1단계의 최초 목표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쯤에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계획이었지만 작년 가을부터 배당주 관련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연말부터 투자의 방향을 살짝 배당금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해 목표인 연배당 1,000만 원 받기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금융주와 통신주 그리고 독점주에 집중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원금 대비 배당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배당주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하루에도 급락이 발생한 기억이 있고 장기간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배당주 투자를 하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는 있지만 예적금처럼 손해를 안 볼 각오를 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티기 힘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여름이 배당주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ISA 계좌 2년 차로 저의 계좌 총 한도가 각 4천만 원, 총 8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투입한 원금은 다 투자를 하였고 현금 비중도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계속 주가는 반등 없이 떨어지기만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5% 이하로 떨어지면은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추가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렇다면은 평소에 매수하는 수량의 절반 정도만 사면서 현금 비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기간 그리고 하락폭이 커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022년 내내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여서 계좌를 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배당주 투자도 힘든 시간이 있고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손실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결국 저한테 배당주 투자를 이어가는 믿음을 준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실적은 저의 투자 종목들은 계속 좋았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실적만 좋다면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싼 것만큼 배당주에게 좋은 호재가 있을까요? 이제 겨우 배당금으로 먹고 살기 위해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도 지금 계획에서는 자유롭죠. 왜냐? ISA 계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들은 종합금융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해지할 때까지 유예시켜줍니다. 따라서 자산을 최대한 증식시키고 해지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복리효과에 최적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배당주 투자 2단계에서는 하나의 투자 수단을 더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이죠. 어떻게 보면 노후자산 관리에는 최적화된 두 가지 계좌,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죠. 2단계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이 ISA 계좌 대비 최소로 가져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3단계부터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계획을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누구든 노후는 피할 수가 없고 노동소득은 줄거나 끊기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서 한다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길은 많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목표와 실행을 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